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 미술 총정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총정리는 총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크게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이제 미적 체험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별히 1강은 외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표현 세계 쪽에서 회화, 뭐 정물화, 소묘, 인물화, 풍경화 이쪽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두 강에 걸쳐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감상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잘 또 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상 파트에서는 그 핵심 이론을 그 흐름 위주로 여러분들이 각각 작가와 작품 위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할 때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다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그 원리를 같이 적용해서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고 어떤 정물화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정물화의 이거는 구도가 어떻고 디자인 원리가 어떻고 색은 어떻게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미술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세세한 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목들처럼 여기 위주보다는 좀 포인트 위주로 요령껏 좀 미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큰 개념들 미술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리해보고 이제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자, 일단 미술이란 뭐냐면 작가의 어떤 충동에 의한 감정과 뜻을 형을 만들다. 그래서 그 조형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소로 하느냐, 디자인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미술을 분류할 때 크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순수 미술, 그리고 응용 미술, 뭐 순수 미술, 그 다음에 조형, 그 다음에 공공 미술, 그리고 대지 미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뜻을 좀 잘 알아주는 게 대지 미술인데요. 대지 미술은 문제가 이 부분에서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대지 미술이 뭐냐면 어떤 자연을 소재로 만드는 미술 작품. 그래서 대지미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공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예술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쵸? 돈이 들진 않아요. 대지미술은 그 자연에 있는 그 재료를 자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공공미술.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공공성을 지니는 미술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뭐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은 공공미술을 볼 수가 없겠죠. 뭐 청계천에 있는 조형물들 그런 것들이 다 공공미술로 볼 수가 있고, 뭐 지하철 안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공공의 이익 여러 가지 대중을 위한 미술을 바로 공공미술을 하고, 예전보다 요즘 더 이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더 생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수미술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라든가 뭐 서양화, 유화로 막 그림 그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응용미술은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디자인, 뭐 건축하는 거, 공예 뭐 그런 것들이 다 응용으로 볼 수가 있고, 동양화 등등. 그리고 여기서 조형과 순수를 뭐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조형 예술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형을 만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교환에는 따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조형 예술을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회화나 조각, 공예, 건축 등, 그러니까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순수보다 응용 미술을 더 많이 한 추세예요. 왜냐면 순수로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상업적인 미술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순수는 작가 개인이 그냥 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지, 이건 어떤 좀 그 돈을 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응용 미술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순수랑 뭐 미대에서도 순수 미술이랑 좀 응용 미술 쪽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면은 이렇게 성적도 크게 이제 차이가 나죠. 자, 오늘의 어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는데,
자, 자연미와 조형미로 크게 우리가 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딱 차이가 뭐냐? 자연은 어떤 있는 그대로 자연의 어떤 미, 자연의 미를 말하는 거고, 조형미는 인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뭔가 만든 거,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치면 다 인공미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조형미 같은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조형, 형을 만드는 건데, 이 조형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을 소재로, 자연을 모방하거나 그거를 변형해서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비, 뭐 예를 들어서 목걸이, 나비빛 뭐 이런 거는 나비 모양, 그리고 뭐 꽃무늬 패턴 이런 거 꽃을 보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연을 보고, 그리고 뭐 구름을 보고서 구름빵 같은 뭐 구름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형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어떤 예쁜 뭐 옷을 만들거나 했을 때 패턴이라든가 자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조형미의 영역 보면은 이제 그게 회화냐, 조소냐, 디자인이냐, 공예냐, 건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자연미와 조형미가 서로 잘 조화가 됐을 때 뭐라고 써있죠? 그게 같이 조화가 됐을 때 제일로 이제 미가 생기는 거죠. 두 개 같이 어울렸을 때. 그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건축물, 뭐 청계천이라 뭐 경복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그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화가 안 되면 서로 그게 이제 잘 조화가 안 되면 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자연과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이 서로 조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동양과 우리나라가 동양이고 동양과 서양의 어떤 서로의 건축물, 조형물들,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건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소 작품도 그렇고 서로 많이 다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얘와 함께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 대지미술의 뜻, 공공미술에 관련된 어떤 그 각각 개념들, 아니면 자연미와 조형미에 관련된 문제, 또는 동양이나 서양에 관련돼서 비교하는 문제, 딱 이 세 가지예요. 이 파트에서, 이 강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굉장히 다른 이유는 일단 자연에 대한 그 사고 방식이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조화, 그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곡선미가 있는 반면 서양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수직적이고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그 고딕이라든가 이런 양식품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곡선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뭐 회화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명한 색이라든가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은은하고 뭐 수묵 담채라든가 수묵화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보면은 뭐 인간이 막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좀 더 중심이 돼요, 그림에서도. 근데 서양에서는 뭐 굉장히 건물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그리고 다 빼곡히 다 채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여백의 미가 있지만 서양은 다 채운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차이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직선적이고 그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하고 자연중심적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색상도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서양 같은 경우 굉장히 화려한 성과, 화려한 색을 쓰는 반면 우리는 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색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다른 거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방 끝날 거예요. 사실 1강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자, 예상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연미와 조형미에 관련된 비교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을 보면,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들판에 핀 꽃, 그리고 학이 날아가는 모습, 다 뭐예요? 자연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연미. 전혀 어떤 사람이 그 손을 거친 게 아니죠. 자, 2번도 바로 연결해서 자연미와 조형미에 관련된 건데, 자, 조형, 형을 만드는 거, 조형미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가을 단풍, 뭐 꽃, 노을,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1, 2번은 거의 뭐 틀릴 이유가 없어요.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녹색 의자, 이런 건 뭐예요? 조형미로. 그러니까 디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형미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공예, 건축 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조형미에 속한다. 왜냐면 다 이게 무슨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이런 문제, 아까 전에 이 동양과 서양을 구분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자, 3번을 보면 우리나라와 전통 조형으로 반영된 자연관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보면 자연의 순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을 굉장히 친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서양 같은 경우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정복하려는 대상으로 보고 인간과 자연의 어떤 합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관으로 볼 수 있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 4번을 보면 자연에 대한 도전의식과 극복, 이게 바로 서양의 자연관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굉장히 건물들도 그런 거 다 반영을 한다. 그림에도 마찬가지. 자, 4번 공공미술에 대한 뜻 하나 나왔죠. 공공미술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의 어떤 이익, 대중을 위한 미술이라고 했었다. 자, 달리는 지하철 문의 그림이라든가 학교 벽면의 타일 벽화,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공의 학생들을 위한 거고, 버스 정류장 그림 역사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알리는 어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집 거실에 걸린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공공미술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개인적인, 그쵸? 자기가 그냥 그린 풍경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볼 수가 없다. 자, 또 5번 자연미와 조형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지금 벌써 자연미와 조형미 비교하는 문제 벌써 3번째 나왔죠. 자, 사진들을 보면 1번 나무예요. 2번 그리고 3번은 이제 새고, 4번 나비. 자, 이건 다 자연미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미인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형미죠. 자, 그거는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공공미술로 볼 수가 있어요. 얘가 5번에 2번이 바로 그게 공공미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거기서 원리, 조형 원리 중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이 되는 거. 자, 여기에서 잘 드러난 조형 원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비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디자인 조형 원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조형미,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는 그 자연에서부터 모티브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5번에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어떤 뭐 좀 날개가 연상되죠? 동물의 날개. 그래서 동물의 날개는 뭐예요? 얘는 자연미로 볼 수가 있겠죠. 얘를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그 조형물을 만들었죠. 자, 6번 볼게요. 여기서 설명하는 미술 영역, 회화, 조소, 건축물 등의 조형적 특징을 발견하고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여 형과 색의 아름다운 발견을, 이게 바로 뭐냐면 미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미적 체험과 표현과 감상 파트가 있는데, 지금 딱 이 단위 미적 체험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 자, 7번을 볼게요. 또 자연미 나왔죠. 자연미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보면 전통 창호제 문창살, 이거는 뭐예요? 창호제 문창살은 이거는 이제 조형미,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서 디자인을 한 거죠. 소나무, 뭐 거미줄,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다 자연미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연미와 조형미가 여기서는 제일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는데 절대 틀릴 이유가 없겠죠. 자, 8번을 볼게요. 환경 조형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환경 조형물은 자연미일까요? 조형미일까요? 당연히 조형미죠. 자, 작품이 견고하고 안전해야 되죠. 그쵸? 조형물을 괜히 너 뾰족뾰족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환경 조형물 같은 경우에 남녀노소 구분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연령대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뾰족뾰족하거나 위험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성도 굉장히 고려를 해줘야 돼요. 환경 조형물을 만들 때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안정성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설치 장소와 어울리는지를 고려해야겠죠. 항상 환경 조형물을 만들 때는 주변 환경과 조화, 색이라든지 색이 잘 조화가 되려는지, 형태가 잘 조화돼 그 경관을 망치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공장소에 설치됨으로 되도록 크고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 그 환경과 조화되는 게 먼저 1차적인 걸로 먼저 고려해서 만들어줘야겠죠. 아름다운가 즉 신미성, 아름다운 가로치 신미성 써주시고요. 신미성뿐만 아니라 기능성이라든가 어떤 상징성, 여기에서 어떤 상징성은 뭐냐면 어떤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경주면 경주, 부산이면 부산, 어떤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어줘야겠죠. 자, 9번. 자, 다음은 무슨 미술의 분류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나왔죠. 자, 공공성. 자, 뭐예요? 답은 공공미술이고, 다시 복습을 하면, 자, 순수미술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냥 작가가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딱 차이점 뭐냐면 어떤 상업적이냐, 상업적이 않느냐. 순수는 상업적이지 않죠. 지금 상업적인 거는 아니죠. 근데 응용은 상업적인 미술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주는 게 바로 순수와 응용의 차이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공공성 같은 경우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업적이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업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공미술은. 자, 마지막 10번을 볼게요. 자, 다음에 두 작품을 감상해 볼 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서양의 미술 표현, 즉 그 조형, 그 건축물을 말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 보면은 딱 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딱 곡선이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것도 뭐 위에 있고. 자, 특징이 잘못된 것은 한번 읽어보면, 자, 1번. 동서양의 지역 특성 표현의 차이를 주었다. 서로 그 자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주로 표현한 선 자체가 틀리죠. 2번. 서양의 조형물에는 직선적인 화려함, 맞죠? 우리의 미술품에는 장식적인 화려함이, 우리나라는 좀 수수하고 소박하고 그런 거를 좀 중시하는 미술이기 때문에 3번은 서양에 관련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자, 4번 보면 동양 미술은 자연과의 조화.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자연을 도전하려고 그런 의식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러분들 1강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미술에 대해서 그 뜻 있죠. 각각 응용미술, 공공미술, 특히 대지미술은 자연을 소재로 해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연미와 조형미, 조형미는 다른 말로 인공미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연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조형미로 많이 표현되는 예들이 많아요. 그런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서양의 조형미의 차이점, 그리고 그 생활 속의 미술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그걸 관련돼서 이해만 하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제 회화 쪽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텐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예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회화에서부터 인물학까지 2강으로 끊고, 그 다음에 전통 회화에서부터 그 판화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3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풀이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을 이제 2강에 걸쳐서 하는 거니 그만큼 여러분들이 1강부터 13강 중에서 다음에 하는 그 2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좀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예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 때는 1강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면 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 때는 꼭 그냥 듣지 말고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틀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 효율은 이제 배가 되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교과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면서 특히 이제 회화라는 거는 다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론에만 치중하면 안 되고 그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얘는 흑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미술은 컬러로 사실 굉장히 봐야지 더 이렇게 효과적인데, 지금 이제 컬러가 아니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 예습 꼭 해오세요.